지역적인 관계로 뭐 거의 못 오는데 마침 무슨 동문 모임이 있고 이 근처여서 시간이 되면 참석하리라 했는데 마침 딱 맞았어요. 제가 뭐하고 왔는지 아세요? 그 의대 동창들도 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살짝 물어봤어요. 지금 백신에 대해서 좀 문제 있는 거 언론이 떠드는 거 알고 있니? 이러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정도 뭐 오염인가? 서울대 의대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99%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고, 특히 의사들, 정통 의사들,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없는 거 양해하시고, 지금 아까 대표님이 의사들을 뭐 싸잡아 욕했는 거 충분히 이해가는데요. 충분히 이해가는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저희들은 굉장히 일찍 알았죠. 그리고 현미경으로 증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니까 뭔가 전 세계 연구자들하고 이제 서로 의견이 투합해서 무엇인가가 결론이 거의 잠정적으로 나 있거든요, 현재. 근데 현재 의사들은, 현직 의사들은 많이 안다는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mRNA 백신이 좀 문제가 많구나. 혹은 지금 이제 곰팡이나 머리카락 이건 제조 공정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이 정도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같은 의사를 깨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방송에 마침 나온 김에 제가 우리 동문 모임이 있어서 서울의대 친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짝지였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혹시 요새 백신 이야기 좀 아니? 하니까 전혀 모르는데 내가 좀 뭐 했는지 아니? 이러니까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옆에 다른 의사 아닌 친구들이 얘 유튜브 좀 보내줄게. 얘 전혀 모르나 보다. 이 정도입니다. 그 집안은 닥터 패밀리예요. 유명한 닥터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싸잡아 욕을 먹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그냥 정통적인 백신이었고 mRNA는 새로 나온 것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좀 부작용이 있나 보다 이 정도만 알고, 이제 조금 더 아는 팀은 mRNA 백신이 좀 문제가 많구나 이 정도입니다. 그럼 아까 배영석 연구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도 아니고 병을 예방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넣었을까요? 이게 그냥 정상 상식이라면 알 수가 있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넣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넣었어요. 상당히 강제화시켜서. 그리고 우리가 2021년 12월 여기 기자회견 프레스센터 또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인가요? 여기 프레스센터를 보니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면 지금 벌써 5년 하고도 2개월 전에 우리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백신 내에 이물질이 너무 많다. 전 국민 접종 중단하고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검경하라. 이렇게 외쳤다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머리카락 뭐였죠? 곰팡이 아주 저급한 물질로 그것도 의사단체가 벌써 외쳤고 소송을 우리가 2022년 3월부터 해서 2023년 4월에 끝났습니다. 소송했는 것도 몰라요, 국민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언론은, 쓰레기 같은 언론은 한 번도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표님도 계시지만 우리 법정에 왔다 갔다 한 거 아시죠? 증거자료 막 내면 방청석에서 비명이 지르고 저런 걸 우리 몸에 넣었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접종 그때 소송할 때 1번이 이거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 검경하라. 말이 필요 없어요. 검경 딱 공개 영상 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갔구나. 근데 지금 5년이 지나가지고 머리카락 곰팡이 지나가던 개도 웃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안 그래도 이거 기자회견을 해야 되냐 어쩌냐 해서 쓸데없는데 대응하지 마라. 깜도 안 되는 것들에 전혀 반응하지 마라. 쟤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한계를 알고 있다. 기껏해야 제조공정의 오염상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팬데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제조공정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벌써 보완책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서류 다 봤습니다. 아니면 뭐 기껏해야 뭐 이제 정원경이 물러서라 뭐 떠들고 어쩌고 하겠죠. 어디까지 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런 일에 우리가 절대 부안해동하지 말고 괜히 잘못 거기에 흐름을 타서 우리의 진실이 가려질 수 있다. 지켜보자. 어디까지 파는지. 아까 내가 친구한테도 말했지만 언론과 정치인과 쓰레기 여러 시민단체 뒤늦게 뛰어든 시민단체들 이 하수들이 하는 걸 보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자. 우리가 고수가 나설 때가 아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코로나 진실규명의사는 왜 이 시점에 침묵을 지키는가.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우리가 그때 떠들었던 것은 머리카락과 곰팡이였다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렇지만 질병청과 식약처가 머리카락과 곰팡이를 방치하겠습니까? 그죠? 세계 최대 화이자 모더나 제약회사가 그것은 우리가 늘 지금까지 연구 발표했듯이 나노 구조물, 나노 파티클들이 인체에 들어가거나 혹은 병에서 온도가 좀 이렇게 적정 온도로 올라오면 어셈블리 이게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머리카락 그 곰팡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나 우리 국회 안 갔습니까? 국회에서도 기자회견 했어요. 국회에서도 토론장 갔고 법정 공방 1년여 했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하지 않는 거 아시죠? 기존의 의사단체가 이렇게 떠드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냐 하는 언론이 없어요. 아무도 입 다물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진실성이 없다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온 것은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괘씸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곰팡이나 머리카락 든 거 맞고 마치 병 걸린 것처럼 호도하는 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심근경색 인정받았는데 질병청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죠? 얼마나 두꺼운지. 인두껍을 쓴 뭐죠. 어쨌든 뭐 자기들은 한다고 하겠지만 그 저희들이 소송할 때도 최고의 변호팀들이 나와서 변론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소송할 때 공개 검경하자. 이 성분이 무엇인지 그냥 국민들이 보면 안다. 성분 분석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공개 검경. 그리고 저 법정에서 재판부가 뭐라 했는지 아시죠? 그때 저희 발표했었는데 제3자 참관 절대 안 되고 오직 정부가 공식 인정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하나 딱 법정에서 진실만을 밝힐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선서 하나 하고 그 사람 단독으로 그것도 검경용 바이알, 접종용 바이알이 아니고 검경용 바이알을 보고 자기 혼자서 양심껏 발표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절대로 공개 검경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하당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만약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바이알은 아주 깨끗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패소되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살리기 위하여 차라리 우리가 그 당시 재판부가 말했어요. 당신네들은 이 법정 소송을 제소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의사가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뭐 제약사나 뭐 무슨 제약회사나 뭐 이런 팀이라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각하시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도 나중에 항소나 다른 새로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게 하여 각하당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세월이 지나도 아무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사도 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지금 접종에 강력히 협력했던 의사협회나 의사들은 지금 아무 소리 못하죠. 저 이해해요. 무슨 낯짝으로 나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상사회라면 백신에 곰팡이나 머리카락이 있다 해도 이거는 의사협회가 나서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시스템이 뭐냐. 근데 말을 못하고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이 썩고 문드러진 정부와 시스템 하에서 정의가 바로 설지 안 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연구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도 잘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죠. 제가 죽지만 않는다면 저는 계속 얘들과 함께 하거든요. 이 백신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정기욱 원장님도 보셨지만 필라멘트와 버블과 리본과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추정하면 우리 몸에서도 이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접종하신 분들의 혈액이나 뭐 여러 분비물에서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발견이 되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넣은 거예요. 사실 의도적으로 실수로 넣은 게 아니고. 인터넷 오브 바디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을 인터넷에 이렇게 통하도록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인터넷 오브 바이오 나노 띵스 우리의 생물학적 나노 이런 것들의 디바이스를 넣어가지고 우리 몸이 이 전파 프리퀀시 5G 조금 있으면 6G 시대가 옵니다. 2030년 계획이 다 서 있어요. 6G 시대에는 AI가 연동이 됩니다. 우리 이 주파수 내 AI가 인터벤션을 할 수 있어요. 그것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는 못하느냐? 전 세계적 연구자들 중에 이런 연구를 하는 팀들은 다 지금 침묵당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mRNA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다. 여기까지만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네덜란드에서 빌 게이츠와 그 이름 뭐지? 파이자 CEO 엘버트 불라 뭐 등등의 사람들이 피소를 당했거든요. mRNA 백신은 바이오 웨폰이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소송 중인데 거기서도 단 mRNA 백신은 바이오 웨폰이다. 요걸 가지고 소송을 하지 그 안에 뭔가가 취입이 들어서 자가 어셈블리를 하고 뭔가 나중에 자라서 인공 구조물이 자라더라. 이건 절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나서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지키기 위하여. 떠들면 떠들수록 저를 이렇게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국회도 특감을 한다 해도 만약에 한다 해도 어느 정도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얘들이 아직도 무럭무럭 발전하고 있다는 거 슬픈 사실인데 제가 왜 끝까지 하고 있냐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나노 파티클 안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의 시한 밸리디티가 언제까지인가를 알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세컨 팬데믹, 2차 팬데믹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보완을 해서 완벽한 것으로 배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도 거의 저희들은 거의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헤드쿼터 안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잠입해서. 그래서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겉으로는 눌리고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러더라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지지하고 또 서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